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9월 7일은) 유엔이 대기 환경과 기후 위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한국이 제안에 지정된 첫 번째 유엔 공식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BTV 뉴스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와 기후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백창현 기자가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로 평가받는 경기 지역의 대기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1위를 차지한 경기도. 2022년 기준 2만 9천여 톤을 배출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인 PM2.5를 포함하면 3만 8천여 톤에 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도로나 건설 현장, 토사 이동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특히 경기도의 배출 구조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40.5%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4개 대기 측정망 중 물류 이동이 많은 평택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평택시의 2022년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697톤. 이 중 건설 현장이나 도로, 항만 물류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 70%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평택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경기도보다 10%가량 높습니다. 다만 지난해 경기도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는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세먼지 역시 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량이 감소하고 강수일수가 증가한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과 노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대기 오염과 기후 위기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선 평택이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소 생산시설. 수소 운반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고온의 증기로 LNG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하루 7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 1,200대, 버스로는 3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557억 원을 투입해 증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면 수소 생산 능력은 하루 22톤으로 늘어납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수소 생산 시설 바로 옆 거대한 설비가 눈에 띕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 생산 연계형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로 하루 80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던 온실가스를 액화탄산과 친환경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포집 방식은 습식 포집과 분리막 포집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포집된 가스는 액화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식품류에 이용 가능한 드라이아이스나 스마트팜에 활용 가능한 액화탄산 형태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소 생산 시설에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2028년 준공되는 수소도시 지원센터를 잇는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운송비가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는 낮은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평택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평택시는 장기적으로 수소 트럭 교체,
평택항 부두시설과 물류장비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꿔 수소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소도시 하면 평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안산입니다. 수소 생산과 공급 배관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수소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수소버스는 매연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어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최초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안산시. 수소 생산시설과 공급배관 등을 구축하고 올해는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현재 총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수소 인프라를 활용해 안산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7번 노선의 11대, 52번 노선의 11대가, 7월에는 123번 버스 8대가 신규 투입됐습니다. 2021년부터 수소버스 2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해왔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30대를 새로 투입해서 현재 총 32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버스. 버스 내부에 충전된 수소와 외부에서 흡입되는 공기 중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필터를 거쳐 정화하기 때문에 대기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립니다. 안산시에서는 수소버스 한 대가 하루에 평균 250km를 운행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성인 30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버스는 또한 충전하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고 한 번 완충 시에 550km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진동 소음이 적어 승차감이 좋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냥 버스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안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70대를 더 추가해 총 100여 대의 수소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수도권 대기 오염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죠.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중국 환경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공업지역으로 알려진 장쑤성에선 최근 10년 사이 대기 오염 농도를 절반으로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푸른 하늘의 날. 경기도가 주최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지난 2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대기 관련 전문가들뿐 아니라 UN, WHO 등 국제기구와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주요 국가 공무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존지 WHO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 과장은 국가별로 미세먼지의 배출 상황이 다르다며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ith all the countries that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different scenarios on reducing air pollution. The Paris Agreement works if everybody would be able to cooperate. 존지 과장은 특히 동남아의 화전 등 문제를 들며 지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 측의 연사도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잉젠보 장쑤성 생태환경청 부청장은 강력한 배출 기준으로 오염 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쑤성은 중국 최대 공업 도시로 우리나라와 가까워 대기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我们江苏 PM2.5的浓度10年来大概下降56%，我们优良建筑的比例10年来要提升37%，这就是我们近年江苏在大气污染方面呢取得的一些。 또 중국 GDP의 80%를 차지하는 광둥성의 류젠진 환경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공기질 개선과 경제 발전이 함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在广东省的 GDP 已经连续36年位居全国的第一。广东在人口、能源、消费和机动车保有量保持快速增长的同时，空气质量却同步在持续的不断改善，这就充分说明了空气质量的改善跟经济的增长是可以完全同向而行的。
다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WHO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강력한 국가 단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에도 일본과 몽골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각 지역의 특수성이 공유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찬희입니다. 경기도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선 유연 휘발유에 포함된 납성분의 유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존지 WTO 아태 지역 환경보건센터 과장은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참여해 유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때문에 60년대생과 70년대생의 지능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존지 과장은 대기 오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미세먼지와 인지 능력 저하 간 연관성이 최근 보고됐다며 노년층과 저학력 계층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처럼 대기오염은 공중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 장기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의 차지호 의원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후위험평가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예측,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차지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재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선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맘때 김장을 위해 심는 고랭지 배추는 기후 변화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배추밭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푸른 잎을 키워내며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랭지보다 낮은 해발 410m 준고랭지에서도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폭염에 잘 견디면서 성장 속도도 빠른 신품종 하라듀입니다. 일단 고온에 강한 특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결구가 된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다 썩게 되거든요. 그때 이 고온에 강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 재배를 맡은 농민들은 다시 여름 배추가 잘 자라길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물어보고 뭐 배추가 날마다 달라지냐. 지금 요금은 잘 진짜 컸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잘 크고 있어요. 급속한 기후 변화로 국내 고랭지 배추 농사는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996년 1,793헥타르에 달했던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3년에는 3,995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오는 2050년에는 7%까지 줄어들고 2090년 이후엔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도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하라듀가 대체 품종으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시범 재배를 통해 수확한 배추를 300톤까지 정부가 수매해 농가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은 이 기후 변화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서 저희 유통공사가 앞장서서 이제 많은 시종자 신품종을 개량하고 배추를 전문적으로 이제 가공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채널이 한 600개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서 현지에서 사갈 수 있겠군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보급이 단순한 품종 교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채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이 연간 2,000톤에 달합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것이 큰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버려지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깨끗하게 전처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쉽게 무르는 양상추는 겉잎을 모두 떼어버리는데 자루마다 버려지는 부산물이 한가득 쌓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양배추를 포함해 약 2,000톤에 달합니다. 양이 많은데 모두 버려지다 보니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소재 기업과 손잡고 학교 급식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양배추 부산물로 친환경 물품을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전처리를 한 부산물을 재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전처리 비용하는 나오는 폐기물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을 친환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도 넓어지고. 버려진 양상추 부산물은 건조와 배합 과정을 거쳐 작은 조각인 펠릿으로 만들어지고 펠릿은 식품용 비닐이나 생분해 멀칭 필름, 쟁반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일반 제품과 다름없는 성능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친환경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상추 안에 있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이제 필름이라든지 이제 트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상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앞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과 환경 인증 확보까지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급식 부산물. 순환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하반기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병뚜껑과 각종 플라스틱 등 일상에서 쓸모를 다한 생활 폐기물이 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업사이클 아트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자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린 마스크들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식빵 봉지를 묶던 작은 끈들은 금빛과 은빛의 양탄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일상에서 쓰다 버려진 생활 폐기물에 예술적 의미를 담은 작품들입니다. 작가들은 폐기물에 색을 입히고 깎고 붙이는 과정을 거치며 쓸모없음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재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업사이클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쓸모 있는 업사이클전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각기 다른 재료와 표현 방식으로 완성된 42점의 업사이클 아트 작품을 선보입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예술을 제안합니다. 병뚜껑, 이제 빵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재료들로 업사이클된 미술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쓸모를 다한 물건들이 새로운 쓸모로 되살아난 업사이클 작품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올해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하는 특별 미술 전시회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22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온갖 쓰레기들이 벽면에 배열돼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인류가 멸종한 뒤 미래의 생명체가 발견할 화석을 상징합니다. 그림 속의 영양들은 언뜻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박제된 것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연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위기 특별전입니다. 예술이 사회적인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동시대에 예술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기후위기 특별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김영영 시인의 시 작품인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졌습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어서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22개 팀의 작가들은 총 40점의 작품을 통해 한계에 다다른 자연 앞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기후위기의 어떤 직접적인 현상이나 데이터보다는 이제 예술가들이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조금 깊게 작품을 통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전시회.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